지금 한국에서 비트겟 한국 차단이 빠르게 진행 중이라는 거 남 얘기 아닙니다. 오늘은 되는데 내일은 안 될 수 있어요. 자산이 묶이는 공포는 준비 안 한 사람만 겪습니다. 지금 바로 옮길 준비하세요. 최근 한국에서 미신고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 앱들이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다운로드와 업데이트가 막혔습니다. 비트겟도 같은 흐름에 걸렸고 금융당국 압박으로 접속 제한까지 같이 움직이는 분위기입니다. 여기서 무서운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앱이 갑자기 사라지면 끝이 아니라 업데이트가 끊기면서 기능이 하나씩 망가질 수 있어요. 로그인, 인증, 출금 화면이 순서대로 말썽을 부리기 시작합니다. 특히 앱을 지웠다가 다시 깔려고 하면 신규 설치가 막혀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정리하지 뭐 하다가 그 나중이 안 오는 경우가 생깁니다. 지금은 빠른 정리가 이득입니다. 이번 조치는 금융정보분석원 FIU에 정식 신고하지 않은 해외 거래소에 대한 제재 성격입니다. 비트겟 이용자분들은 앱 우회 접속을 고민하거나 다른 거래소로 자산을 옮기는 대응이 필요해진 겁니다. 신규 이용자분들은 더 답답하실 거예요. 플레이스토어에서 앱 설치가 어려워졌고 상황이 더 세지면 웹사이트 접속도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시작 자체가 막히면 선택지가 거의 없어집니다. 원인을 딱 두 줄로 말하면 이겁니다. 첫째, FIU 미신고입니다. 비트겟은 국내 금융당국의 가상자산 사업자 VASP로 신고하지 않은 상태라 제재 대상이 된 겁니다. 둘째, 구글 정책입니다. 구글이 한국금융당국 요청에 따라 미신고 해외 거래소 앱을 플레이스토어에서 퇴출시키는 방향으로 결정했고, 그래서 다운로드와 업데이트가 차단된 겁니다. 여기에 세금 이슈도 불을 붙였습니다. 국내 거래소는 앞으로 과세가 붙을 예정인데 해외 거래소는 세금 부과가 상대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금융당국이 더 강하게 조치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럼 지금 뭘 해야 하느냐? 제일 먼저 비트겟에 있는 자산 규모를 정확히 확인하세요. 코인 종류, 수량, 그리고 어떤 네트워크로 출금 가능한지까지 한 번에 체크해 두셔야 합니다. 이미 설치된 앱은 당분간 사용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업데이트가 막혀 있고 향후 접속이 차단될 가능성이 있으니 되는 동안 움직이는 게 안전합니다. 막힌 다음엔 선택권이 사라집니다. 가장 안전한 쪽은 개인 지갑으로 출금해 두는 겁니다. 거래소는 문이 닫힐 수 있지만 개인 지갑은 내가 열쇠를 쥐고 있어서 흔들림이 적습니다. 급할수록 내 손에 쥐어두세요. 개인 지갑으로 옮길 때는 처음부터 큰 금액을 한 번에 보내지 마시고 소액으로 테스트 출금을 먼저 해보세요. 주소를 한 글자라도 틀리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작은 확인이 큰 사고를 막습니다. 출금할 때 네트워크 선택도 중요합니다. 같은 코인이라도 네트워크가 다르면 입금이 안 되거나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어요. 받는 쪽 거래소나 지갑이 지원하는 네트워크와 꼭 맞춰야 합니다. 그리고 수수료와 처리 시간도 같이 보셔야 합니다. 급한데 수수료가 너무 비싸거나 싸다고 골랐더니 전송이 늦으면 마음이 타요. 오늘 상황에 맞는 균형으로 고르셔야 합니다. 개인 지갑 대신 다른 거래소로 바로 옮기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 경우에는 목적지 거래소의 입금 주소를 먼저 만들고 그 주소로 비트겟에서 출금하면 됩니다. 순서만 바뀌지 않게 하세요. 신규 이용자분들은 플레이스토어 설치가 막힌 만큼 지금은 다른 거래소로 시작하는 게 현실적입니다. 웹 접속도 제한될 수 있으니 설치가 되는 곳에서 시작해야 시행착오가 줄어듭니다. 우회 접속 방법으로 VPN을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보안 이슈나 법적 위험을 감수해야 할 수 있으니 우회는 임시 처방일 뿐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근본 해결은 국내 거래소로 옮기면 마음이 편하냐? 이렇게 물으시죠. 대안은 될 수 있지만 국내 거래소는 레버리지 사용이 불가능하고 수수료도 더 높은 편이며 추후 세금이 부과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선물이나 단타 중심인 분들에겐 국내 거래소가 답답할 수 있습니다. 같은 실력을 내도 구조가 불리하면 손익이 줄어요. 저는 그래서 국내 거래소를 메인으로 쓰는 건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그럼 어디로 가야 하느냐? 지금 이번 사태로 한국인들이 많이 이동하는 거래소 5개를 제가 비교 분석해 두었습니다. 왜 그쪽으로 몰리는지 초보가 체크할 포인트까지 한 번에 묶었습니다. 이 5개 거래소는 원화 입금이 가능하고 한글 지원도 됩니다. 수수료도 비교적 저렴하고
가입하면 $100를 주는 이벤트를 진행하는 곳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건 고정 댓글에 정리했습니다. 지금은 고민보다 실행이 먼저입니다. 고정 댓글에 5개 거래소 정보를 모아뒀으니 영상 끝나고 바로 확인해주세요. 시장은 기다려주지만 차단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자산 이동 이야기를 잡았으니 이제 코인 선물 거래 단타의 기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롱과 숏을 언제 잡는지 초보가 흔히 틀리는 지점을 딱 짚어서 정리해드릴게요. 비트코인은 변동성이 큽니다. 그래서 방향을 맞춰도 타이밍이 엇나가면 손실이 납니다. 단타는 특히 들어가는 순간이 승부예요. 기준 없이 들어가면 매번 운에 맡기게 됩니다. 선물은 레버리지라는 확대경을 씁니다. 수익도 커지지만 손실도 같이 커져요. 그래서 더더욱 기준이 필요합니다. 롱과 숏을 감으로 찍는 순간 레버리지가 독이 됩니다. 롱 포지션은 가격이 오를 거라고 예상할 때 들어갑니다. 쉽게 말해 상승에 베팅하는 거예요. 반대로 숏 포지션은 가격이 떨어질 거라고 예상할 때 들어가고 하락에 베팅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롱이든 숏이든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차트의 흐름, 거래량, 그리고 뉴스 같은 외부 재료가 서로 같은 방향을 가리킬 때 확률이 올라갑니다. 롱 쪽 신호부터 보겠습니다. 차트에서 강한 상승 추세가 보이면 롱이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고점이 점점 높아지고 눌림이 와도 다시 올라가는 힘이 보이면 시장이 위를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기술적 분석에서 50일 이동평균선이 150일 이동평균선을 위로 돌파할 때 흔히 골든 크로스라고 부릅니다. 이 장면을 상승 신호로 보는 사람이 많아서 롱 심리가 붙기 쉬운 구간이 됩니다. 거래량은 진짜 힘입니다. 가격이 오를 때 거래량도 같이 늘면 참여자들이 따라 붙는다는 의미예요. 이런 흐름은 상승이 더 강해질 가능성을 보여주기 때문에 롱 진입 근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뉴스도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규제 완화, 대형 기관 투자자의 진입, ETF 승인 같은 긍정 재료는 가격을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이런 소식이 붙을 때는 롱이 더 잘 움직이기도 합니다. 다만 뉴스가 뜬 직후 무작정 추격 매수는 위험할 수 있어요. 급등 뒤에는 숨 고르기가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승 추세 안에서 눌림이 나올 때 근거를 확인하고 들어가는 게 더 안정적입니다. 이제 숏 신호입니다. 차트에서 하락 추세가 뚜렷하면 숏이 유리합니다. 가격이 계속 낮아지는 패턴, 특히 저점이 계속 낮아지는 흐름은 아래로 끌리는 힘이 크다는 뜻입니다. 이동평균선에서는 50일 이동평균선이 150일 이동평균선 아래로 내려갈 때를 데드크로스라고 부릅니다. 많은 분들이 하락 신호로 해석하기 때문에 숏 쪽 심리가 강해질 수 있습니다. 거래량이 줄어드는 모습도 단서가 됩니다. 가격이 올라가는 척 하는데 거래량이 감소하면 상승 힘이 약해졌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이런 경우는 고점에서 밀리고 하락으로 꺾일 가능성을 의심해 볼 만합니다. 부정적인 뉴스는 하락을 빠르게 만듭니다. 규제 강화, 해킹 사고, 주요 국가의 규제 정책 강화 같은 소식은 심리를 얼려버립니다. 공포가 퍼지면 숏이 더 유리해지는 구간이 나오기도 합니다. 이제 보조 지표를 얹어보겠습니다. 대표적으로 RSI, 맥디, 볼린저 밴드가 있습니다. 이건 어려운 게 아니라 지금 과열이냐 힘이 남았냐를 숫자로 보는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RSI는 과매수와 과매도를 판단합니다. 보통 70 이상이면 과매수로 보고 숏을 고민할 수 있고 30 이하이면 과매도로 보고 롱이 유리할 수 있다고 해석합니다. 기준을 하나 더 얻는 거죠. 하지만 RSI 하나만 믿으면 흔들립니다. 상승 추세에서는 70을 넘고도 더 올라가는 경우가 있고 하락 추세에서는 30 아래에서 오래 버티기도 합니다. 그래서 추세와 같이 보는 게 핵심입니다. 맥디는 추세의 방향과 힘을 보게 해줍니다. 흐름이 위로 힘을 받는지 아래로 밀리는지 확인하는 느낌이에요. 단타라면 큰 추세를 맥디로 확인하고 진입은 다른 근거로 마무리합니다. 볼린저 밴드는 변동성을 보여줍니다. 밴드가 좁아지면 에너지가 모였다는 신호일 수 있고 어느 순간 크게 벌어지면 급격한 움직임이 나올 수 있습니다. 단타에서는 이 타이밍감이 꽤 중요합니다. 결국 핵심은 조합입니다. 상승 추세에 거래량이 붙고 뉴스까지 긍정인데 RSI도 과매도 구간에서 돌아선다. 이러면 롱 쪽 확률이 올라가죠. 반대로 신호가 겹치면 숏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진입했으면 빠져나올 기준도 같이 세워야 합니다. 단타는 욕심내면 순식간에 되돌림을 맞아요. 손절선과 익절선을 미리 정해두면 감정이 아니라 규칙으로 매매하게 됩니다. 레버리지는 낮게 시작하셔도 됩니다. 초보 때는 크게 먹는 것보다 오래 살아남는 게 먼저예요. 시장은 내일도 열립니다. 계좌가 살아있어야 다음 기회도 잡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기준만 지켜도 롱은 상승 추세와 긍정 신호가 겹칠 때, 숏은 하락 추세와 부정 신호가 붙을 때 확률이 올라갑니다. 선물 단타는 결국 확률을 쌓는 게임입니다. 단타를 할 때는 어떤 봉을 볼지도 정해야 합니다. 1분 봉만 보면 휘둘리기 쉽고 1시간 봉만 보면 진입이 늦습니다. 저는 큰 흐름은 1시간 봉으로 보고 진입은 5분 봉이나 15분 봉으로 맞추는 편입니다.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분석을 하면 롱인지 숏인지 방향이 먼저 정리됩니다. 방향이 정해진 뒤에야 진입 신호를 찾는 거예요. 반대로 신호부터 찾으면 방향은 나중에 끼워 맞추게 됩니다. 또 하나 유용한 게 지지선과 저항선입니다. 여러 번 멈췄던 가격대는 시장이 기억합니다. 위에서 막히던 저항을 거래량으로 뚫으면 롱이 힘을 받기 쉽고 아래 지지선이 깨지면 숏이 유리해지곤 합니다. 롱 진입은 돌파 후 거래량이나 돌파 뒤 되돌림에서 근거가 깔끔해집니다. 막 올라가는 불꽃을 따라가기보다 확실히 뚫고 지지로 바뀌는 걸 확인하면 마음이 훨씬 편해요. 숏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지선을 깨고 대고 내려갈 때 거래량이 붙는지 보고 깨진 지지선이 다시 저항으로 바뀌는지 확인하면 숏 근거가 단단해집니다. 한 번 더 확인하는 습관이 손실을 줄입니다. 선물에서는 너무 자주 들어가면 수수료와 감정이 동시에 쌓입니다. 오늘은 내 구간이 없다 싶으면 쉬는 것도 실력입니다. 안 하는 날이 있어야 하는 날에 집중력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선물에는 펀딩비라는 비용이 붙을 수 있습니다. 오래 들고 갈수록 작은 비용이 쌓여서 수익을 깎아먹기도 해요. 그래서 초보일수록 짧게 계획한 시간 안에서 승부 보는 게 편합니다. 손절선과 익절선은 지지선 저항선을 기준으로 잡으면 깔끔합니다. 내가 틀렸다고 인정해야 하는 가격, 그리고 욕심내지 않고 나갈 가격을 미리 정해두면 장중에 마음이 흔들려도 규칙이 지켜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한국에서 비트겟 차단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자산을 빨리 다른 거래소나 개인 지갑으로 옮겨두는 게 핵심입니다. 제가 정리한 5개 거래소 비교는 고정 댓글에서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다음 영상에서는 더 실전적인 예시로 롱과 숏을 찍어보는 연습까지 같이 해보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자산은 빠른 이동과 근거 있는 매매가 지킵니다.